두 번째 토크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 이야기를 좀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앞에 거가 조금 뭐 정보가 있고 유익하니까 좀 딱딱했다면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데뷔부터 작가 생활을 하는 과정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그러니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소년연구 데뷔를 했지만 네네. 소년연구 데뷔하다가 네. 결국 부산일보가 메인이잖아요. 부산일보의 하여툰이라는 걸 연재하면서 예. 드디어 메이저로 나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년 한국일보를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부산일보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연락이 왔는데 32살에 시사만화를 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성공이라고 느꼈거든요. 32살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이제 청년같이 보이지만 그때는 정말 무서웠거든요. 매일매일 어떤가를 좀 평가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평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됐는데 원래는 하여튼이 정치 만화가 아니었고요. 생활 만화처럼 지나가다가 점점 정치 만화로 좀 바뀌게 됐고. 주 1회 연재가 됐죠. 예, 주 1회 됐고요. 5컷 정도. 그러니까 만평이나 4칸 만화가 아닌 예. 약간 이야기 만화. 예, 이야기 만화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32살에 이제 만화를 그리니까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작가들이 한 번씩 어깨뽕이 들어갑니다. 다트게임도 옛날에 작가 생활 처음 할 때는 어깨뽕, 우리 일명 어깨뽕 다 들어갔어요. 옛날에는 더 했죠. 그렇죠. 옛날에는 예. 사장과 편집국장도 나한테 존댓말 했고요. 화백님이라고. 왜냐면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했으니까. 네. 그리고 사람들이 다 편집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접을 잘 받았죠. 90년대 초 중반에는 화백님 시사만화가 대접 좋았어요. 어깨뽕 들어갔죠.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죠? 아, 이게 진짜요? 작가들이 한 번씩 어깨뽕 들어갑니다. 예. 한 신인 때만 들어갑니다. 아니, 쉴 때가 아니고 네. 잘 나가면 들어갑니다. 그러다 한 번 거꾸로 지야지 현타가 오고 이게 세상이가 아니구나. 근데 처음에는 한 번씩 와요. 그러니까 혹시 윤클린도 혹시 네. 그거 했잖아요. 도전 만화 같은 거 네, 했잖아요. 네. 어땠어요? 어깨뽕이요? 저 잘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네. 그러면은 네. 어깨뽕이 들어갔어. 네. 근데 그 유명한 명함 담배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뽕이 너무 심했던 예. 사건.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화를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동네 경찰이 된 거야. 동네 경찰이. 동네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제가 가서 적극 해주고 젊은 친구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깨뽕이 많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원고를 하고 이제 담배를 좀 살짝 피우니까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중학생 애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모교거든. 그 앞에가 제 모교 후배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쫓아가서 걔를 잡아서 학교를 끌고 갔죠. 학교를 받겠으면 받겠습니다만 끌고 갔는데 학교에서 이제 원고하다 올라오니까 추리하잖아요. 추리? 뭐 그게 좀 이렇게 복장도 그렇고 편하게. 그냥 네. 편하게 추리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심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그쪽에서 이제 선생님들은 저를 보고 그렇게 보잖아요. 이상한 애가 오니까 누구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 제가 이제 파던 명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명함을 딱 들었지. 다시 정장에 올라가 딱 들었지. 네.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냥 어깨뽕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으니까. 갑질을 하셨구나. 갑질은 아니고. 기자 신분증을 위조로 해서 아니, 갑질을 아닙니다. 하셨다. 아닙니다. 어깨뽕이 들어간 상태. 그러니까 그게 갑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갑질이 뽕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렸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신문만화 시장이 조금 죽으면서 조금 제가 방황을 하고 우리는 방황을 하면서 이게 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리신 거잖아요. 네, 제가 약간 불안하니까 워낙 잘 나갔고 뭐 국포에서 차리신 거예요? 예, 부산 덕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원을 차렸죠. 학교 6개 정도 있으니까 잘 될 줄 알았죠. 입시가 아니고. 입시는 아니고요. 왜냐면 취미반. 취미반. 저는 뭐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학교 6개니까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은 안 그렇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네. 또 하던 말이라도 그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빼잖아요. 저 동네는 예체능부터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영어, 수학, 뭐 국어, 뭐 이렇게 예체능으로 갔다가 뺄 때도 예체능부터 빼더라고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난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2년 했나? 4년 했나? 학원하고 접고 이제 다시 한번 또 뭐 있을까? 좀 편하게 일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프리마켓이라고. 프리마켓이라고. 제가 프리마켓을 부산대학하고 예. 부전동에 한번 갔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 집배인 일처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만화를 하나만 해도 힘든 세상입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가봤어요 프리마켓을. 프리마켓이 집배인이요? 뭐냐면 네. 프리마켓이라고 진짜? 이제 네. 대충 만한 데다가 뭐 헌옷 갖다 놓고 뭐 누구나 갔다 와서 자기 몸 팔게 하는 게 프리마켓이 말 그대로. 네. 근데 프리마켓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는 또 후배랑 만화를 그리고 있어요. 마감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화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사꾼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또 춤도 추시고 그러다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만 해라라고 한 기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그러니까 다터케님께서는 이제 원래 또 예전부터 제 이제 친한 이제 선배니까,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뭐 만화만 그렇게 뭐 파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하게 다른 걸 다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좀 하다 보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만화만 하려고 해서 다시 본격적으로 다 접고 다시 본격적으로 만화를 다시 들어가면서 그때 뭐가 필요한가 고민해 봤더니 필요한 게 이제 만화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 얘기는 이제 예. 다음에 3부에서 하면 예, 되고 예. 이제 오늘 네. 결론으로 생각을 하면 네. 물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 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능력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저는 제자나 후배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저도 만화를 20살 때부터 조금씩 그리고 프로 작가를 뭐 한 몇 년을 하고 했지만 만화계에 종사하면서 저는 20년 동안 네. 거리가 괜찮았어요. 네네네. 내가 만화를 뜻을 시작하면서 20년간 거의 뭐 한 곳에만 집중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뭐 능력이 안 돼서 늦게. 그러니까 사실은 밥벌이는 40살부터 겨우 제대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뭘 하나만 하는 게 좋은 점 나쁜 점도 있는데 아시잖아요. 만화라는 게요. 집중, 네, 맞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진빼님처럼 가벼우면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너무 이제 이게 내가 사람이요 능력이 한도가 있습니다. 만화하는 게 얼마나 힘드니까 밤새서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특히 다른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캐릭터가 다른 것 같아요. 만화는 개인이 혼자서 뭐 자기 혼자 어떤 세계를마다 계속 앉아서 만화를 그려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일단 집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물론 집빈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얘기 듣고 융클님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융클님 또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뭐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다른 네.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에 얽매여 있는 것보다는 네. 네, 그죠? 여러 가지 하면서 네, 막상 이제 네. 또 프로로 들어오시면 네. 네, 그 생각 계속 네. 아니 뭐 네. 저는 뭐 신세대 구세대 네. 차이도 있고 네. 능력의 차이도 있고 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이런 3D를 한다고 칩시다. 네. 네. 3D 렌더링까지 걸려면요. 네. 웬만한 거 한 달 내내 밤새야 됩니다. 아. 근데 거기다가 그걸 하면서 알바도 하고 뭐 취미 생활하고 연애도 하고 뭐 이것저것 나는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네. 젊었을 때는 투자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급하게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다터케이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러면 만화 외에 외도 하신 적 있어요? 다른 걸로? 유혹이 있었어요. 첫 네. 번째는 그 시사만화 할 때 네. 그때 회사에서 그렸죠. 네. 근데 너무 돈이 적어서 80 받았나 90인데 그래서 100만 원을 준다고 나쁘지 누가 않았는데. 국회의원 출마자가 네. 비서를 이제 홍보 겸 이제 네. 기자가 오면 이제 하니까 만화도 그리고 네. 비서요? 그러니까 보좌관, 비서는 아니고 보좌관 보좌관 그러니까 우와, 우와. 홍보 비서가 아니지 네. 어떻게 보면 아. 그러니까 비서가 오. 이제 뭐 글도 써주고 그림 캐리커처도 그려주고 어쨌든 네. 근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왜? 뭐 혹시 뭐 당선할 일이 없더라. 아직까지도 안 왜요? 됐어요. 왜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건설회사 친척분이 예. 돈을 따따블로 줄 테니까 와서 총무를 좀 해달래요. 친척이 네가 믿고 걔 큰 건설회사인데 흔들렸죠. 흔들리죠. 처자식이 있었으니까. 정말 그때는 뭐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던 몇 시절인데 년도였죠? 그게? 그때가 90년대 후반, 97년, 6년, 야. 8년? 그래서 흔들렸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못 돌아올, 첫 번째는 가서 못 돌아올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맞습니다. 300만 원에 길들여지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동안 내가 투자한 것도. 그리고 워낙 성격이 외골수가 있어서 물론 제가 취미도 하고 뭐 놀기도 했겠죠. 네. 그런데 이
판에서 빠지지 말아야 생각해. 음. 요 운문에서 빠지면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왜 쉬면 못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누구나 이제 작가들 외도를 한 번씩 합니다. 외도를 하고 또 합니다. 그 외도가 다른 외도가 아니라 만화 말고 다른 능력이 있을 것인가, 또 만화 말고 다른 어떤 좋은 길을 갈 것인가, 이런 유혹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만화를 그리시는 작가분들은,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작가님은 대부분 만화에만 집중했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다음 주 되면 아만나 마지막 방송일 수 있죠? 이제 뭐 선두도 떨어져 가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폼에도 고민할 때가 됐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뭐 특집 있습니까? 이제 그동안 만화사이다와 아만나를 정리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예. 그다음에 과연 만화와 이게 이제 SNS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역할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 우리 여러 가지 고생했던 에피소드도 방출하고, 그래서 이제 연말 특집 예. 마무리를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저희들이 어쨌든 여름 때부터 시작해서 좀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포맷을 구상 중이고요. 또 아이디어도 좀 생각 중입니다. 만화하고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하고 잘 접목이 될까? 또 좋은 실험도 했고요. 또 뭐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또 만화에 대한 역사를 또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특집으로 한번 엮어보겠고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은 또 그렇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만화에 대한 깊은 연구와 유익한 정보로 또 우리를 이끌어주신 다드캐님과 그리고 또 즐거운 토크 나눠주신 우리 젊은피 윤쿨님 인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3단계 직전이라고 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코로나 블루, 저희들 방송 보시면서 그 우울함 한번 날려버리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뭐 살짝, 아주 살짝 뭐 유익했다,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주위에 소문 많이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얘기해 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